우리가 지난 시간에 브로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라소틀에 대해서 배웠고요. 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라소틀을 이용해서 영역을 지정합니다. 이렇게 그냥 영역을 지정하는데, 자, 위에 옵션을 한번 봅니다. 패더라는 옵션이 있고 안티알리아스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안티알리아스라고 하는 옵션과 패더라는 옵션이 있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간단하게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보죠. 자, 제가 원을 이용해서 보시면 여기 원에도 패더와 안티알리아스가 있어요. 자, 먼저 안티알리아스를 켜고 원을 그렸습니다. 이렇게 안티알리아스를 켜고 원을 그렸고 제가 색을 칠했습니다. 이번엔 안티알리아스를 끄고 원을 그리고 제가 안티알리아스에 대해서 조금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보시면 이렇게 바뀝니다. 왼쪽은 안티알리아스가 켜진 거고 오른쪽은 안티알리아스를 끄고 그린 겁니다. 제가 스케치업 할 때 안티알리아스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어요. 계단이 이렇게 사선이 계단으로 나온다고 제가 몇 번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게 안티알리아스예요. 원래 오른쪽으로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오른쪽처럼 나오는 게 정상인데 어때요? 경계가 많이 거칠죠. 당연히 보기 싫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보정을 한 겁니다. 보정을 해서 경계와 경계를 부드럽게 처리해 준 것. 그게 안티알리아스입니다. 그 오른쪽 똑같은 거지만 안티알리아스를 적용해서 오른쪽처럼 왼쪽처럼 바뀌게 된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안티알리아스를 켜고 색칠해보고 안티알리아스를 끄고 색칠해보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사각형으로 제가 한번 그릴 건데요. 여기 패더라고 하는 값이 있습니다. 패더예요, 패더. 자, 일단 지금 패더가 0인 상태입니다. 0인 상태에서 그려봤고요. 그럼 당연히 이렇게 경계와 경계 사이가 딱 떨어지는 게 당연합니다. 자, 이번엔 패더를 넣어 보도록 하죠. 한 5픽셀만 패더를 넣어 보도록 하죠. 근데 패더를 넣는 순간 이렇게 경계가 이렇게 바뀌고 브러쉬 칠을 하잖아요. 그러면 경계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경계가 들어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경계가 유연하게 바뀌는 거죠. 스무스하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바깥쪽으로 사라지고 안쪽으로 나타나게끔. 이게 패더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 패더를 이용해서 작업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인물이라든지 이런 머리카락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경계 아웃포커싱 된 부분들은 패더 값을 주고 셀렉트 하면은 셀렉트가 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패더를 이용해서 선택을 합니다. 자, 한번 패더 값도 한번 줘보시죠. 이런 부분들을 선택할 때는 패더나 혹은 안티알리아스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확인해야 되고 반드시 이렇게 크게 확대를 해놓고 여러 번 클릭해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 작업하다가 더블 클릭하는 순간 경계가 끝나죠. 선택 잘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경계와 경계 사이를 지금처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되더라도 일단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빼기 선택이 있고 더하기 선택이 있죠. 그러니까 선택을 여러 번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한 번에 다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잘못됐네 그러면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랬다가 빼기 선택과 더하기 선택을 통해서 선택을 다시 하시면 됩니다. 지금 저도 여기 삐뚤어졌죠? 그냥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더하기 선택.
Shift 키를 누르면 더하기 선택이라 그랬죠? 자, 이렇게 선택을 확인해 봅니다. 그래서 선택이 제대로 됐나 안 됐나 확인해 보고, 네, 오케이.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해야 될 게 뭐냐면 레이어를 만드는 겁니다. 위에 레이어를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또 뭐예요? 색상을 맞추고, 브러쉬 툴의 오파시티 값을 낮추고, 그리고 천천히 색칠을 해봅니다. 자, 어떤가요? 그러면 멀리서 보면 여기 있는 의자의 색상이 바뀌었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각각의 의자의 색상을 다 바꿔보시죠. 자, 이번에는 바로 이 부분 리터칭 예제인데, 바로 여기 점 찍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 점하고 손가락 그림 그려져 있죠? 닷지, 번, 스펀지 이렇게 있습니다. 얘네들은 리터칭 툴이라고 합니다. 닷지 툴은 밝게 만듭니다. 내가 터치한 부분의 이미지를 밝게 만드는 걸 닷지라고 하고, 번은 태우다라는 뜻입니다. 태우니까 어떻게 돼요? 어둡게 됩니다. 스펀지는 탈색이에요. 탈색. 색을 뺏어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어두운 부분들. 그러니까 닷지 툴을 이용해서 여기 익스프레저 값이 100%면 엄청 빨리 일어나요. 이렇게. 목 밑에라든지 이런 부분들. 자, 어떤가요? 이렇게 어두컴컴했었는데 닷지 툴을 한 번 쓰니까 밝아졌네요. 다시 한번 써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많이 밝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히스토리를 보면 작업한 내용이 보여요. 이렇게 어두웠던 내용이 밝아집니다. 이거 조절하기 위해서 익스포저를 이용해서 리터칭 하는 겁니다. 익스포저를 이용해서 리터칭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부분들을 밝게 맞추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그림자진 부분들을 터치해 보세요. 이렇게 어두웠던 이미지가 밝아지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닷지 툴이 번 툴입니다. 아이고, 번 툴입니다. 번은 거꾸로 어둡게 만들어요. 이렇게요. 번 툴은 거꾸로 어둡게 만드는 겁니다. 자, 제가 리터칭을 해서 다크서클을 좀 만들어 봤네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번 툴은 이미지를 어둡게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거꾸로 어둡게 만들어주는 걸 번툴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 또 보실까요? 이번엔 스펀지입니다. 스펀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색을 다 흡수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색상이 빠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입술 색깔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렇게 리터칭을 하게 되면 색상이 빠져서 결국은 어떤 색이 돼요? 네, 이렇게 그레이스케일이 되는 거죠. 이렇게 스펀지는 색상을 뺄 때 사용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손쉽게 할 수 있는 리터칭은 결국은 뭐예요? 밝고 어둡기를 조절하는 거죠. 이 익스포저 값을 이용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밝기를 조절하는 거죠. 리터칭을 해주면 어두운 그림자 부분들 색상을 이렇게 밝게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자요. 그러면
이렇게 어둡게 생겼던 이미지가 밝은 이미지로 바뀌게 됩니다. 자, 또 하나, 그 왼쪽에 보면 이렇게 물방울 모양의 그림이 있습니다. 블루어, 샤픈, 스머지, 이렇게 세 개의 툴이 있는데, 블루어는 배경을 뿌옇게 흐리는 겁니다. 얘네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포커스 툴이라고 해요. 포커스 툴. 포커스가 화면을 맞출 때 쓰는 거죠. 예를 들어서 블루어 툴을 이용해서 여기 작업을 해보죠. 블루어는 이미지를 뿌옇게 흐트러뜨리는 겁니다. 이렇게 모자이크 된 것처럼 오른쪽과 왼쪽이 확연히 차이가 나는 거 보이시나요? 자, 블루어 툴을 이용해서 한번 뿌옇게 흐트러뜨려 보시죠. 주로 이 블루어 툴은 배경을 아웃포커싱 줄 때 사용합니다. 자, 그에 비해서 이 샤픈 툴은 반대로 이미지를 날카롭게 만들어주는 게 샤픈 툴입니다. 근데 이 샤픈 툴은 절대로 많이 쓸 수 없어요. 자, 지금 보시면 제가 이렇게 얼굴 부분만 샤픈을 좀 줘봤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약간 뿌옇죠? 근데 샤픈을 주면 어떻게 돼요? 또렷해지는 거 보이시나요? 경계를 살짝 또렷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샤픈 툴입니다. 약간 뿌옇던 이미지를 이렇게 약간 뿌연 이미지를 샤픈 툴을 지정해주면 이렇게 경계가 조금 더 또렷해집니다. 근데 결단코 샤픈을 많이 쓰시면 안 돼요. 자, 보시죠. 샤픈을 많이 쓰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원색이 드러나 버립니다. 픽셀이 지닌 원래 색이 나와 버려요. 그래서 샤픈은 많이 쓰지 못하고 한 2번 정도? 많이 써야 3번. 2번에서 3번 정도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샤픈 툴을 이렇게 한 번, 이 정도 사용하면 충분히 샤픈이 들어가게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스머지 툴입니다. 스머지. 스머지는 뭐냐면 손으로 이렇게 잡아서 문대는 효과를 스머지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경계 부분에다가 제가 갖다 놓고 스머지 이렇게 밀려나가는 거 보이시나요? 밀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때 여기 스트렝스 값을 늘려보시면 돼요. 그러면 조금 더 길게 늘어납니다. 이렇게 길게 늘어나겠죠. 이런 식으로. 자, 한번 해보시죠.
자, 10분 쉬었다 하죠.